박서진 씨가 정신질환으로 군면제 알리기가 굉장히 두려웠다라는 내용이 일파만파 번진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기사가 나고 나서 1300개의 반응이 나왔고 530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병역 면제를 받은 박서진 씨가 팬카페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고백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일단락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무서웠다면 군대를 가지 그랬냐, 또는 군대를 면제받았다라는 사실을 차후에라도 빨리 먼저 발표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댓글을 보면 이런 반응들이 좀 지배적이에요. 병이 다 나았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경연대회에서 어떻게 장구치고 콘서트하고 다 할 수 있냐? 방송 잘하던데. 또 어떤 분들은 박서진의 이번 논란은 거짓말이다. 가기 전 히트곡을 내고 싶다라고 한 말이 거짓으로 불거지니 이것을 뭐 조작했다라는 분들, 연예인 스케줄 다 소화해낼 만큼 사회생활이 가능한데 군 생활이 왜 안 되냐? 지금은 건강하고 유명해졌으니 그냥 군대 갔다 와라. 자, 하지만 또 박서진 씨의 팬분들은 이미 국가에서 면제를 해줬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냐. 알다시피 박서진 씨가 여기에 대한 이 병원 기록 네이버에 치면 아마 쭉 나오실 겁니다. 이 병원 기록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본인이 공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촉발되지 않았습니까? 이 박서진 씨가 병원 진료 내역과 공개 입장문이 함께 공개가 되면서 사실상 이 증빙 서류까지 있는 마당에 이게 거짓말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8년도 11월 16일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이 병역 기록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려 10년 전부터 조작이 불가능하다. 사실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다. 사실 팬분들 사이에서도 또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급진적으로 번져나가게 된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결정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군면제 사건만이 아니라 박서진 씨에 대한 논란은 또 한 번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이런 논란이 벌어졌죠. 군면제 논란의 박서진, 알고 보니 거마비 7천만 원 요구 갑질까지 있었다. 자,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무근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뭐가 진실일까요? 박서진 씨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집니다. 박서진 측 관계자는 이미 에이전시가 승소한 내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박서진 씨가 광고주에게 갑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3일날 온라인상에서 광고 모델로 선정한 가수로부터 계약금과 별도의 거마비 7천만 원을 지급했다. 백화점 명품관 팝업 스토어에서 팬미팅을 개최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당시 그 가수와 협업한 광고 에이전시 회사는요, 이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광고주는 이 가수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여 팬들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가수가 취하려고 했다. 가수가 이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폭로를 했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어떻습니까? 아니다. 이것은 갑질 폭로가 아니라 광고주를 빙자한 안티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뒤에서는 박서진님 대단하다. 악의적인 흠집내기 아니었냐? 이러한 말이 나온 건데요.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앞에 말씀드렸던 이 광고주 박서진 씨가 팬사인회를 요구했다. 행사 전반에 과도한 간섭을 했다. 앨범 재고량 판매를 강매했다. 제품 무상을 제공해 주길 요구했다. 계약금 말고 거마비 7천만 원도 달라고 했다. 허위 홍보기사를 발행하라고 했다. 등등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수와 계약한 광고 에이전시, 그러니까 광고주 말고 광고를 진행시켜주는 중간업체가 있잖아요. 이 에이전시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광고주가 모델 계약 후 박서진 측과의 협의 없이 구매 금액에 따라 자리 선점 및 박서진과 사진 촬영 기회 등을 제공하겠다고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에이전시가 거절을 하니까 계약 관계상
을이라고 할 수 있는 박서진의 횡포다라며 압박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황당한 건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서진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박서진 세트 매진이에요. 이런 말이 되어져 있습니다. 박서진 측에서 홍보를 강요했다던 이 라이브 방송 결과는 누구보다도 폭로글을 올린 광고주 A씨가 박서진 진짜 대단하다, 매진이다 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광고주의 태도는 알고 보니 2차 행사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이 광고주는 박서진 소속사와 또 에이전시 회사 등 모든 회사를 고소했다고 해요. 하지만 경찰 측에선 광고주 A씨가 고소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거죠. 에이전시와의 소송전에서도 재판부는 광고주가 아니라 에이전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주 혼자만의 생각이었다라고 지금 판명이 나는 거죠. 실제 당시 판결문을 보면 이런 행사는 광고주 A씨가 주최, 판매하여 그로 인한 수익을 모두 광고주인 A씨가 얻겠다라는 것이다. 소속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결국 박서진 측은 이 광고주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 광고주 A씨로부터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고 광고비 역시 전부 다 반환했다.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결국 병역 면제 논란이 터지고 나니까 갑질이 있었다라고 이 광고주가 3일날 뒤늦게 폭로글을 막 올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무근이고 이미 소속사 입장에서는 이미 승소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던 겁니다. 자, 전후 사정을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박서진 씨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으니 저런 가짜뉴스 수준의 폭로글도 올라왔던 겁니다. 제가 이 박서진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때 이 팬분들께서 오해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조회수 나오면 돈 벌어 줬냐. 사실 박서진 씨 영상 조회수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팩트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지 제가 신나서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만약 그런 악의적인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박서진 씨에 대한 이번 사태 중립적으로 전달해 드리지 않았겠죠. 이 내용 자체를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서진 씨에 대한 논란은 사실 아직 끝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려 왔었던 현역가왕2의 촬영 녹화에도 참여를 했고요. 이 박서진 씨가 이제 아마 데스매치 또는 그 이후부터 긴급 투입이 돼서 방송에 등장을 할 것인데 팀미션부터 등장을 한다고 했으니 아마 1대1 데스매치가 끝난 이후인 한 5회차에서 6회차 때 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과연 그때 이 박서진 씨에 대한 여론이 과연 괜찮을 것인가? 상당한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물론 병역 면제에 대한 논란을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이런 자료까지 제출을 했지만 어찌됐건 중간에 갑자기 투입됐다라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현역가왕의 서혜진 PD가 이 베네핏, 그러니까 박서진 씨에 대한 또 다른 추가적인 어떤 제한점을 걸어줄지, 그래야 나머지 참가자들과 좀 동등한 선에서 경연을 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많은 시청자들을 공감시킬 수 있을지가 이 박서진 씨에 대한 논란을 조금이나마 종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역가왕2가 첫 회 환희, 김영철을 비롯하여 국내 인싸 트로트 가수들이 총 출동하면서 10%대 시청률 돌파가 예상됐지만 2회차 때가 이 정도로 예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2회차 10%대를 예상한 이번 방송편에서 갑자기 계엄령 속보가 전해지게 되면서 시청률이 하락했고 그 결과 지난주 첫 회 8.0%대의 시청률보다 무려 0.6%대나 떨어진 7.4%대를 기록하고 말았다. 야,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당초 10%대를 예상했던 2회차이긴 한데 3분의 1 정도 방송 분량이 거의 날아가다시피 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한 2, 30분 정도 방송 분량이 남아 있었던 걸 감안했는데 7.4%라면 이거 조금만 더 방영됐다면 저번 주에 첫 회차였던 8%대보다는 분명히 높은 기록이 아마 됐을 거라는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방송 자체가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 더 접속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번 현역가왕 2회차가 저번 주와 다르게 시간을 좀 앞당겨서 평소에는 9시 50분에 방영하던 방송 프로그램이 거의 9시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뭐 자신의 일정이나 또 잘 모르셨던 분들이 뒤늦게 방송에 막 이제 접속하고 있을 때인데 3분의 1이 남았던 시점에서 계엄령 선포가 되고 만 거죠. 그러니 이거 제작진 측에선 피해가 막심할 겁니다. 근데 이 피해가 현역가왕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프로그램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강철 부대, 조명 가게, 비상계엄의 방송계도 혼돈 그 자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스3랑 라디오스타 전부 다 결방하게 됐고 방송을 재편성하는가 하면 조명가게라는 프로그램은 공개를 앞두고 직격을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방송 프로그램들이 결방이 되고 중단이 되고 재편성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렇게 재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국가 정치 상태가 굉장히 혼돈 그 자체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이름으로 검색만 해봐도요. 기사가 막 빗발치고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램 앞으로의 편성에 대한 얘기 때문에 전달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국가 대책 대응이 필요하다. 계엄령 여파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결방이 되고 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재편성을 한다 해도요. 지금 또 한 번 비상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재편성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장담은 할 수가 없다. 이게 뭐 안정권에 들어섰다. 계엄령 선포가 취소됐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방송사에서는 빨리 재편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이 방송 프로그램에는 어마무시한 금액대의 광고가 다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방송사는 이 광고비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 광고가 제대로 방영되지 않으면 그 다음 차 광고를 받아올 수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러다 보니 비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선 다행인 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는 것이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다음 주에 다시 방영이 밀리게 된 현역가왕2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기존에 있었던 예고편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현역가왕2가 당초 이 마치 세 사람이 굉장히 위기에 선 것처럼 어그로 예고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맨 왼쪽에 진혜성, 가운데에 박구윤, 맨 오른쪽에 애녹. 이 세 사람이 마치 점수 심판대에 선 것 같이 이렇게 연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뭡니까? 노래 부르기 전의 모습이었던 걸로 판단이 되죠. 결국 이 세 사람은 엄청나게 신나게 무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일하게 노래를 부르지 못한 한 명이 있죠. 바로 진혜성 가수 아니겠습니까? 이 진혜성 씨 무대가 나오지 않았을 뿐 이 세 명 중에 누군가가 탈락 후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 두 명의 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노래 무대가 방송을 탔지만 이 진혜성 씨 같은 경우는 노래 무대조차 보지 못해서 진혜성 씨를 응원하는 팬들은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애녹, 박구윤 두 사람은 방출 후보하고는 좀 거리가 멀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30점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진혜성 가수가 이제 30점대가 나오느냐 나오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지점이었는데 이게 방송이 멈춰버리고 만 거죠. 아마 이 부분은
뭐 방청 증언에 따르면 진혜성 씨가 탈락 위기에 놓였다. 탈락 위기 점수다. 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3명은 일단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중요한 건 현역가왕 시청자 게시판에서는요. 이 엄청난 혼돈 속에서도 각자의 가수를 응원하는 팬들의 게시물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흔들릴 만도 한데 상관없다. 우리 가수들 다음 주에 보면 된다. 이런 분들의 얘기가 굉장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앞에 시청률 부분 제가 요거 삭제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는 뭐냐면 현역가왕 측 입장에서는 2회차 시청률로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닐슨 코리아 측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청률 내용을 삭제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오전 오후 때만 해도 분명히 이 7.4%대의 시청률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무효에 가깝다. 뭐 이런 개념으로다가 제가 볼 땐 삭제가 되지 않았나. 실제로 어제 공개됐었던 가수들의 무대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MBN 공식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어떻죠? 없습니다. 그죠? 저번 주에 방영됐었던 1회차 때의 무대 영상들만 쫙 업로드가 되어 있을 뿐 이번 2회차 때의 무대 박구윤, 에녹 그런 가수들의 무대가 하나도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은 걸 보면 현역가왕 측에서는 이 시청률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지 않았나. 자, 그렇다면 도대체 현역가왕2가 언제 방영이 되냐. 비상계엄에 사라진 진혜성, 에녹 무대 다음 주 재편성된다. 긴급 재편성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엄령 선포 때문에 사실상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뭐 급기야 지금 뭐 광화문에서는 8년 만에 불붙은 촛불 집회 막 이러고 있으니 사실상 다음 주도 뭐 100% 장담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앞에 말씀드렸던 방송국의 사정이 있는 한 긴급 재편성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다음 주에 재편성이 된다. 다음 주 언제냐? 2회차가 오는 10일 날 재편성 방송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10일이 언제입니까? 화요일이죠? 맞습니다. 원래 방영하는 화요일 날 다시 2회차 방송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당초 2회차가 1부 140분, 2부 140분 정도로 편성됐다고 해요. 제가 딱 예상한 것처럼 3분의 1 정도의 방송 분량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날 자체평가전을 통해 방출자가 공개될 예정이었는데 결국 방출자가 공개되지 않았죠. 그리고 진혜성, 에녹, 나태주 등의 출연도 예고됐지만 방송 중단으로 이들의 무대도 볼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만 이건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에녹, 나태주 두 사람의 무대는 방송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취소됐다라는 건 아예 2회차, 그러니까 한 회차를 다시 다음 주로 밀어가지고 다시 방송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2회차 방송은 그냥 취소 개념인 거죠. 아마 앞에부터 못 보셨던 분들도 오는 10일 다음 주에 다시 재방송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실 수 있다. 여기 재편성이 돼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 계엄령 선포로 인한 사태는 다음 주에 긴급 재편성으로 인해서 방송이 된다. 근데 여기 보면 또 말이 달라요. 다음 주 중단 부분부터 편성이 되어 있다. 또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중단 부분부터 재편성이 된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앞부분부터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중단 부분부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부분부터 나온다고 한다면 뭐 자잘구레한 부분 다 빼고 가수들의 무대만 쭉 나열되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송이 중단됐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가수들의 무대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 방송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일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출 4인방의 명단과 함께 예선전 MVP까지 그러니까 1대1 데스매치까지 전부 다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첫 회차에 있었던 자체평가전 1등을 공개하고 나아가서는 본선에 오른 30명의 현역들이 1차전 1대1 데스매치 현장 지목전의 일부가 방송될 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찌됐건 다음 주가 좀 더 방송 분량이 길어지겠지만
기대치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대장주 후보들이 대거 출격한다. 애녹 가수, 진혜성 가수, 박구윤 가수. 이 세 명이 사실상 굉장한 기대주 중에 세 명이란 말이에요. 강력한 대장주라고까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등장 직후부터 현역들의 견제를 받는 우승 후보급 현역으로 꼽혀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에 대한 무대가 더욱더 기대가 컸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애녹은 18년차 뮤지컬 배우로 불타는 트롯맨에 등장하자마자 탑7에 등극하여 뮤트롯이라는 장르를 만들었고, 트롯 전국체전 1등을 하고 미스터 트롯 2의 3위에 올라선 현역 13년차 진혜성 가수도 있고, 박구윤 가수는 뭐 사실 18년차 자타공인 최고 경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애녹 가수는 진정난 몰란내를 선곡했고, 특유의 울림 있는 목소리와 폭발하는 고음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진중하게 이 현장을 지켜봤는데, 이 애녹 가수의 무대부터 살짝 본다면 굉장히 진중한 무대를 펼쳤어요. 근데 사실 중간 단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위험했습니다. 그러니까 20점을 채 넘기지 못하는 표를 받으면서 방출 후보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역시 뚜껑을 열어보니 후반부에 그 마지막 감성이 이어지면서 엄청난 후발 투표를 받으면서 뭐 당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뭐 이런 지적을 하나 받았죠. 바닥을 보면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관객과 호흡하는 것이 좀 부족해 보였다. 진혜성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애녹 가수의 가창력과 무대는 정말 대단했다라는 평가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뭐 그뿐만인가요? 그 외에도 사실 진혜성 가수는 자신의 전공인 정통 트롯곡을 들고 나와 승부수를 던졌고, 환희 씨가 정통 트롯은 다르네 라고 감탄을 받았는데, 이 박구윤 가수 역시 참가자 전원을 단체로 일어서게 만드는 무대를 펼쳤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박구윤 씨의 이 뿐이고 노래, 뭐 과거 미스터 트롯 때에 나왔었던 많은 참가자들도 참 많이 부른 노래가 박구윤 씨의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박구윤 씨의 노래 무대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와, 정말 이 정도의 여유로움과 이 정도의 히트곡을 가지고 있는 가수가 현역가왕2에 나오는 것이 형평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몰입되는 무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엄청난 점수를 받은 두 명의 가수 중에 세 번째 가수인 진혜성 씨가 무대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왜인지는 이 밑에 적혀져 있죠.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 진짜 제가 방송 보다가 너무나 황당무계했는데, 자, 어찌됐건 조금 더 리뷰를 해보자면, 과거 임영웅을 이긴 남자 효성, 도발적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임영웅을 이겼다니, 야, 이게 참 대단한 어떤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임영웅을 이겼다니. 지금 자타공인 트롯계에서 최고의 가수로 평가받는 것이 임영웅 가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임영웅을 이겼다? 알고 보니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출연을 했었는데, 이 당시 때 이 투표를 자기가 좀 많이 받았었다, 뭐 요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찌됐던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임영웅 가수와 과거에 이런 경쟁선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자신의 어떤 이름표라고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는 역설적으로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얼마나 영향력이 막강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무대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있죠. 승곡이라는 가수 임창정이 찾은 원석이라고 했는데, 한풀이를 하러 나왔다라고 했지만 자신의 데뷔곡 대세남을 이찬원, 영탁, 손태진, 정말 많은 가수들이 불렀음에도 자신이 노래의 주인인데 자신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어땠습니까? 190의 이 엄청난 기록지를 자랑하는 윤준엽 가수의 댄싱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윤준엽이라는 가수를 잘 몰랐는데, 야, 이렇게 비주얼이 좋은 사람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노래를 부르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생각보다 점수는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명선 작곡가가 이런 말을 했죠. 이 가수 노래 실력 조금만 가다듬으면 포텐셜이 엄청날 거다. 잠재력이 엄청나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바라보는 가수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현역가왕2의 태권 트롯맨. 나태주 가수의 이 태권도 퍼포먼스는요, 참 볼수록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런 엄청난 발차기들을 따로 하는 것도 엄청날 텐데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돌려차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역시 다르긴 다르구나. 현역 가수들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가수들의 무대가 쉬지 않고 막 방영이 됐단 말이에요. 애녹 가수도 이렇게 쉬지 않고 노래가 이어졌을 만큼 사실 남아있는 현역 가수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황당하게도 어떻습니까? 제가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려고 스크린샷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김중현 가수가 정말 멋지게 아이돌스러운 불꽃이 막 타오르는 무대를 보여줬고, 박구윤 가수가 흥을 막 띄우고 했었는데 갑자기 MBN 뉴스특보라면서 저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뉴스특보지? 혹시 방송사고인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이 현역 가수들 정말 평일 시간대에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셔서 이 보는 현역 가수들의 무대를 정말 황당하게도 이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죠. 이런 기사가 오죽했으면 낫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박세리와 임영웅을 보던 시청자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가 나오면서 SBS 틈만 나면 예능방송에 나오던 박세리 편이 멈췄고, 임영웅 가수, 현역가왕 가수들을 보던 시청자분들은 벙찌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국회 출입 금지. 제가 이걸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특수부대원들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도 제가 라이브 실시간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진짜 대한민국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요거 좀 너무나 큰 이슈이기 때문에 짧게 좀 짚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왜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왜 갑자기 현역가왕2가 멈췄어?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요, 여러분들, 교통 이동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자유가 굉장히 제한되고요. 전 세계적인 이런 국가들의 시선에서 신뢰도가 굉장히 바닥을 칩니다. 계엄령이라는 건 그만큼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위험하면 대통령이 선포해야죠. 근데 자신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선포했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친 겁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계엄문을 보면 어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라고 말을 했죠. 지금까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이런 일이 없었다.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고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장관, 방통위원장 등등 행정부마저 탄핵시키며 마비시키고 있다. 국가 예산의 처리도, 국가 본질의 기능과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날선 비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민주당이 입법 독재는 물론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국정은 마비되고 결국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여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고 만 것이 바로 국회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나라를 지켜내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어떤 선택의 기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탄핵의 위기 때문일까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늦은 평일 저녁 시간대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환율이 요동쳤죠? 정확하게는 우리나라 지폐, 화폐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장갑차가 서울 한복판에 등장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고 앞에 말씀드렸던 특수부대가 헬기를 타고 국회로 진입하는 모습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다 공개가 됐으며 이 특수부대원들이 막 서로 밀치고 뭐 난리도 아닌 살짝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지금 검색해보면 보이십니까? 계엄군들, 특수부대원들이 계엄군으로서 이렇게 국회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까지 드러났습니다. 와, 참 이게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현역 강황을 보시다가 자 지금 제 방송은 정치 방송이 아닙니다. 현역 강황을 보시다가 날벼락을 맞게 됐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현역 강황 2회차는 아마 3회차 차주로 방송 일정이 밀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4명 탈락자 정체는 그럼 누구인가? 지금 요번 방송편에 나온 부분까지 본다면 승국이는 굉장히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거의 한 90% 확실시 되지 않나. 그리고 노지훈 가수가 26점으로 방출 후보가 됐어요.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을 홍보하는데 너무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라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진정성을 의심받은 거죠. 그러면서 26점으로 방출 후보가 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임영웅을 이겼다라고 말했던 가수 효성씨.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진혜성씨의 존폐가 궁금한 겁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진혜성씨는 아직 탈락 후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대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방청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엄청난 희비가 교차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자,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진혜성 씨 무대가 오늘 굉장히 중요했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인 4명의 탈락자가 거의 확정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계엄 선포로 인해서 다 어그러졌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상하시는 탈락자 4명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박서진 거짓 인터뷰 논란 이후에 후폭풍이 매우 거세다. 홍보대사까지 손절 위기에 놓여져 있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보이는데 기사를 대충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가수 박서진이 군면제 판정 이후 입대 의지를 표명한 인터뷰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 여파로 각종 홍보대사 자격 박탈 민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12월 3일 한 네티즌의 국민신문고를 통한 환경부, 문경시, 공주시 측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서진은 최근 한국상하수도협회, 문경시, 공주시 홍보대사로 발탁된 바가 있다. 이 네티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서진은 지난해와 올해 무려 5번에 걸쳐 군입대 관련 거짓 인터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대사로서 활동하는 건 심히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에 따라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홍보대사 해촉 민원에 앞서 11월 28일 날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이 국방 의무를 회피하는 공인에 대하여 출연을 정지해달라라는 청원이 제기가 됐던 겁니다.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청원이 있다 보니 이 박서진 씨 소속자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가정사로 인한 정신질환이 있었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과거 인터뷰에서도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나이인데 이 정신질환에 대한 사실을 고백하기가 굉장히 두려웠었다. 뭐 이런 말을 했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 사태가 박서진 씨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군면제 논란이 점점 더 거세지면서 홍보대사 해촉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공주시 같은 경우 이 입장 발표를 좀 했어요. 지금 보면 홍보대사로 있는 여러 가지 지자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충남 공주시 같은 경우 내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충남 공주시에서 박서진 씨가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 공주시 관계자는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군복무 관련 이슈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확실한 결과를 기다려보고 문제가 될 경우 후속 부분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 같다. 심지어 공주대사가 공주시의 얼굴이다 보니 이 홍보대사 같은 경우 아무래도 교체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보대사 해촉 관련에 대하여 내부 논의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박서진 씨가 사실 지난 5월 달에 공주시의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는데 2026년까지 2년간 공주시의 매력을 알릴 것으로 예고가 돼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 따라 박서진 씨가 공주시 대표 축제인 백제문화제 등에 참여도 했고 공주에서라는 노래까지 발매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주시를 홍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촉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이 박서진 씨가 사실 이런 공주시라던가 뭐 수도협회라던가 다양한 곳에서 홍보대사 해촉에 대한 위기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대사 해촉 민원이 제기된 것 뿐만이 아니라 그 담당처에서도 실제로 해촉에 대한 고민을 면밀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박서진 씨가 바로 오늘 화요일 날 현역가왕2 녹화 현장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 녹화 현장에서 나온 이 방청 증언들도 굉장히 좀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박서진 씨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영상처럼 사실 이미 현장에서도 팀 미션만 아니라고 한다면 다 포기하고 싶다. 무대를 서고 싶지 않다. 망쳐도 부담이 덜할 것 같다. 그런 말들을 해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서진 씨 같은 경우 결국 팀 미션이기 때문에 현역가왕2에 녹화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간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려도 이 박서진 씨가 현역가왕2에 완전 몰입하여 집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다. 그렇게 보였다. 라는 후문들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상당히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되었다가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 박서진 씨 같은 경우 현재 가장 중요한 세계 유산도시 충남 공주시와 수돗물 홍보협의회 홍보대사로 임명된 이 두 가지 지자체 부분에서 홍보대사 해촉의 위기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고 사실상 이 박서진 씨가 현역가왕2 녹화 현장에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아있는 경연 미션을 고려해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회차에 등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미루어 판단해 봤을 때 이 박서진 씨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현역가왕2에 끝까지 출연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든다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아무래도 현역가왕2에 등장하는 박서진 씨를 응원하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박서진의 성난 여론 출연 정지시켜라. 팬들은 부당하다 옹호하고 있는 양립하는 모습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 팩트에 대해서 그냥 전달해 드리고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속이 많이 상하셨는지 구독 취소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아마 이 박서진 씨의 팬분들은 굉장히 입장이 좀 답답하실 거고 속상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서진 씨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까지 공식으로 공개를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많은 대중들과 현재 또 현역가왕2에 출연을 하기 때문에 다른 타 가수의 팬덤분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 사태가 현역가왕2에 박서진 씨가 계속 출연을 하는 한 방송이 종영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야기가 회자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각종 청원이 올라왔